오. 네, 해볼까요? 오늘 이런 것 좀 배울 건데 교과서 58페이지 그 벡터의 덧셈 뺄셈을 배울 거고요. 그 벡터는 곱셈 나눗셈이 없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곱셈하고 비슷한 건 있는데 곱셈은 없고 나눗셈도 없습니다. 예, 실수배는 있고요. 예. 그래서 벡터의 덧셈 먼저 해보죠. 그 벡터를 더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삼각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할 건데 첫 번째는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 뭐 두 개 중에 어떤 걸 이동시켜도 상관없는데 얘를 여기에 이동시킬게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여기에 종점이 있죠. 시점이 있죠. 두 개를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 그러면은 얘를 여기로 가지고 왔다고 하면 이런 애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시켜요. 그러면은 점이 세 개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을 이 벡터라고 할 겁니다. 이게 삼각형을 사용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방식이에요. 매우 쉽죠? 네. 이게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준 다음에 시작점하고 끝점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삼각형 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A 벡터라고 하고 얘를 B 벡터라고 하고 얘를 C 벡터라고 하면은 더한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호는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표현은 시점과 종점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포함시킨 형태의 식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문자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뭐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AC 벡터가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시점, 종점 포함된 식 보면 종점하고 시점이 똑같죠. 그래서 뭔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맨 처음 것하고 맨 나중 게 살아남아서 뭐 AC 벡터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식을 보고 어떻게 더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를 뭐 바꿔도 똑같겠죠. 네. 바꿔도 똑같은 건데 그건 이따가 하도록 하고 얘를 옮겨서 여기에 일치시켰는데요. 얘를 옮겨서 여기에 일치시켜도 되죠. 네, 그럼 얘랑 유사한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더한 벡터는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요. 평행사 변형을 만든다. 얘는 이렇게 얘는 두 개의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시점. 얘랑 좀 다르죠. 네, 시점을 일치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연장을 해서 평행사변 하나 만들고요. 시점을 일치시켰으면 점이 3개 생기는데 평행사변을 만들면 점이 하나 더 생기죠. 처음에 있던 시점하고 이 나중에 만든 이 점을 이어서 이런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이 벡터를 이제 합벡터라고 하는 거죠.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얘가 얘랑 똑같죠. 왜냐하면 이 B 벡터가 정확히 평이동되면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삼각형이 숨어져 있죠. 자, 마찬가지로 얘를 C 벡터라고 하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C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점, 종점이 포함된 형태의 식을 쓰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 하나가 더 필요하죠. D라고 하고 그러면은 A, D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시점이 똑같죠. 그래서 이 벡터도 시점이 똑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B랑 C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D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나중에는 BC를 가지고 D를 구할 겁니다. 예, B와 C를 가지고 D를 구할 거예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두 개씩 다 알아두면 좋은데 이렇게 두 개가 일치되는 경우가 있고 시점이 일치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더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랬으면 덧셈 됐고 뺄셈은 나중에 할 거고. 네. 몇 가지 이런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 이런 거죠. 네. 그냥 뭐 1에다가 0을 더해서 1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벡터에다가 0 벡터를 더하면 뭐 똑같은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얘를 표현을 이렇게 쓰면 이 0 벡터를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얘랑 똑같아서 이 삼각형 더하는 것처럼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겠죠. 네. 똑같은 벡터가 나오네요. 얘를 뒤집어도 똑같은데 뭐 이 경우에는 0벡터를 표현을 좀 바꿔서 얘로 씁시다. 그러면 아래 표현을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될 텐데 이건 0벡터를 AA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없어지고 처음 것하고 마지막 것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면 된 것 같고요. 마이너스 A 벡터도 나오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1을 더하기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를 AB 벡터라고 하죠. 그럼 얘는 어떤 벡터가 되는 거예요? A 벡터와 방향만 정반대인 벡터니까 얘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A 벡터가 되고 얘가 0 벡터가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뒤집어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사실 1을 더하기 0이 1이다. 1을 더하기 빼기 1이 0이다.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정도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알진 말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덧셈 배운 것 같아요. 58페이지에 덧셈 다 배운 것 같고 59페이지에 그 문제 1번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1-1번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을 체크를 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면 될 것 같고, 2번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리던 아니면 시점하고 종점을 일치시켜서 삼각형을 그리던 합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보죠. 그 두 개가 같다라는 소리인데 뭐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1이다 뭐 이런 소리죠. 근데 의미를 부여하면은 얘는 A 벡터를 기준으로 B 벡터를 더한 거고요. 얘는 B 벡터를 기준으로 A 벡터를 더한 건데 두 개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삼각형 그려서 생각하면 A 벡터 기준으로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해서 이 벡터가 나오는 거죠. 얘가 A 더하기 B예요. 근데 B에다가 A를 더했다는 소리는 이 종점에 얘의 시점을 일치시켰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더한다는 소리고 또 얘가 나오는데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뭐 결과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인데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것을 A에 더하는 것하고 그 결과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볼까요? A에다 B를 먼저 더한 걸 생각하면은 이 벡터를 먼저 구하는 거죠. 이 벡터. 다시 얘를 기준으로 해서 C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해서 결과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은 얘를 더할 때 관찰하는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로 본 다음에 C를 더할 때 또 보는 관찰하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 삼각형이 하나는 얘가 되고 하나는 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래 B와 C를 먼저 더하면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하면은 처음에 더한 벡터는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먼저 생각한다는 소리고요. A를 기준으로 걔를 더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봐서 얘가 합 벡터가 되는 소리죠. 더하는 벡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먼저 구하던 저렇게 먼저 구하던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적는다는 소리는 무엇을 먼저 계산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A랑 C를 먼저 더해도 그 다음에 B를 더해도 결과가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알려져 있으면 이제 이 소괄호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는 것도 뭐 좋은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시점과 종점 이 시점과 종점이 포함된 형식으로 이 얘를 다 바꿔봐야 돼요. 네, 해보죠. A 더하기 B는 뭐야? 얘는 이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얘는 A 벡터랑 B 벡터를 각각 A, B, A, C라고 하면 삼각형 통해서 더한 거니까 이 점을 뭐 D라고 할까요? AC 벡터랑 똑같은 게 BD 벡터죠. 삼각형 사용해서 더하니까 사라지고 AD 벡터가 남는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하나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시점, 종점이 포함된 형식으로 다 써보세요. 그럼 결과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를 기준으로 A를 더하면 얘가 B죠? A는 얘인데? 그럼 AB 벡터랑 똑같은 벡터는 CD 벡터죠, CD. 그럼 마찬가지로 AD 벡터가 나옵니다. 결과가 똑같죠? 얘도 점을 찍어서 다 저 결과가 똑같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59페이지도 내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60페이지 위에 뭐 파란색 박스 보시면 정리가 다 되어 있죠? 이해를 하시면 다 될 것 같고 문제도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뺄셈 보죠, 뺄셈.
뺄셈이 좀 중요한데 이게 벡터를 빼는 정의입니다.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하느냐? A에서 B 벡터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요. 네. 뭐 이런 거죠. 2 빼기 1은 2 더하기 빼기 1? 뭐 이런 소리인데 네. 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다라고 하고 A, B라고 하죠. 시점에 일치되어 있는 경우인데 A 빼기 B 벡터를 구해볼 거예요. 걔를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B 벡터를 A 벡터에 더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 B 벡터가 어디에 있어요? 네? 얘가 B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쉽나? 이렇게 해도 마이너스 B 벡터죠?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래서 A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요? 삼각형을 사용해서 더한다고 하면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이게 오른쪽 두 칸, 위쪽 두 칸 간 거니까 이렇게. 맞죠?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예요. 그럼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니까 이 벡터가 나오겠죠. 이 벡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 벡터가 됩니다. 얘가 A 빼기 B 벡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얘가 마이너스 B 벡터였죠. 그럼 얘를 A 벡터와 시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얘의 시점과 얘의 시점을 일치시키면 이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이렇게 시점이 일치된 경우입니다. 그럼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평행사변을 나누면 되고요. 평행사변이요. 그 대각선에 해당하는 애가 A 빼기 B 벡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삼각형을 찾던 평행사변을 찾던 뭘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3개로 했고 2개. 그 시점과 종점이 포함된 형식으로 써보죠.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 스몰 a에서 스몰 b를 뺀 벡터가 얘잖아요. A, B에서 A, C를 뺀 벡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마이너스한 벡터가 뭐가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을 D라고 하면 얘가 AD 벡터가 되는 거죠. 네, AD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하나 더 있죠. 뭐가 똑같아요? AD 벡터랑 같은 벡터가 뭐예요? 질문을 다르게 하면 AD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문자를 하나 더 썼잖아요. 얘를 물음표라고 해보자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랑 똑같은 벡터가 여기 하나 더 있죠. 무슨 벡터? 얘잖아, 얘. 그러니까 새로운 문자를 하나 도입할 필요가 없죠. 얘를 CD 벡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쓰면은
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RS식은 좀 잘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두 개를 빼서 CD라는 걸 알아내는데 얘를 뒤집어서 쓰면 하나의 벡터를 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죠.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벡터를 사용해서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CB죠. CB. 큰일 날 뻔. CB. CB. 네. RN식을 잘 보면은 C랑 B가 나오는데 이 종점이 C랑 B가 바뀐 것처럼 나오죠. 위치가. 네.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뀐 것처럼 나오고 여기 앞에 두 개의 벡터의 시점이 똑같습니다. 네. 얘 형태를 좀 잘 알아주세요. 이 그림에서 C랑 B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 A의 위치를 바꿔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점을 하나 잡아서 X라고요. X.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의 점이요. 그러면 C, B 벡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물론 여기에서 그려지는 뭐 삼각형, 평행사변 같은 게 바뀔 텐데 결과는 똑같아요. 벡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얘를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렇게 위치가 바뀐 것처럼 해서 종점으로 가고요. 시점은 내가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X를 여기다 선택하던 여기를 선택하던 여기다 선택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이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때 관찰하는 삼각형만 달라지겠죠? 그래서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시점은 아무거나 선택으로 상관없고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거나 내가 편한 걸 선택하면 되고 종점만 얘 두 개가 바뀌어서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X를 B라고 해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얘는 0벡터죠. 얘가 살아남습니다. 똑같죠? 이 벡터는 이 벡터에서 방향만 다른 거.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60페이지도 다 된 것 같아요. 그 60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글씨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자, 61페이지 위에 문제 3번 있는데 그 모논종이 형태로 나와 있고 마이너스 뺄셈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즉 평행사변형이나 그냥 삼각형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예제 1번 봐보자. 예제 1번. 정육각형이 나와 있는데 뭐 정육각형의 중심을 O라고 할까요? O? 원점 같은 개념으로, 원의 중심 같은 개념으로. 그럼 얘는 사실 대칭성을 가지는 도형이죠. 그래서 대칭성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OA 벡터와 OC 벡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알게 될 텐데 이 라지에를 스몰 문자로 쓴 게 얘죠. 사실 나중에 배울 텐데 얘랑 얘 똑같이 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OC 벡터는 이 스몰 C로 나타나는 게 표현하는 게 더 좋긴 한데요. 우선 스몰 B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두 개의 벡터를 표현해봐라. A와 B를 사용해서 표현해봐라. 이게 문제 같아요. D, F 벡터가 어디에 있어? 이런 거네. 문제에서 주어진 벡터가 시점이 5로 되어 있죠. 주어진 벡터도 시점이 5가 되게 바꿀 건데 그때 아까 마이너스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뺄셈을. 이 벡터를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시점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했었고요. 똑같은 걸로. 그러면 DF가 이렇게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CD 벡터도 마찬가지죠. 시점을 5로 잡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CD 순서가 바뀌어서 DC로 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벡터를 시점이 5가 되는 벡터로 조합해서 나타내는 게 되는 거죠. 이 다음에 이런 벡터들을 A랑 B로 표현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OF는 뭐예요? OF는 얘는 B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B벡터랑 정확히 방향만 정반대에 있는 벡터니까 마이너스 B벡터가 되고요. OD 벡터는? 얘인데? 얘도 A벡터랑 방향 정반대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뭐 잘못했나? DF? OF OD 아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E-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빼기 B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A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A 벡터에서 방향만 정반대이니까 크기는 똑같고 A 벡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OD 벡터 다시 OD 벡터 그럼 마이너스 A 벡터죠. OC 벡터는 B 벡터네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B 벡터가 나오겠습니다. 계산은 뭐 쉽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어진 도형이 대칭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문제에서 스몰 a, 스몰 b 벡터가 시점이 5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도 시점이 5가 되도록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이너스 뺄셈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은 뭐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는 뭐지? 덧셈, 뺄셈, 뭐 교환 결합법 배우는데 덧셈하고 뺄셈이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교환 결합법칙은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나오니까. 네. 더할 때, 뺄 때 삼각형 평행사 변형을 잘 찾으면 되고 그건 몇 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이렇게 바꿨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자, 1 더하기 1이 2다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사과 하나에다가 사과 하나가 있으니까 사과가 2개 된다로 배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계산들 바꾸는 것은 좀 자유자재로 그림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뭐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서 아까 써드린 것처럼 뭐 이런 걸 구한다.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사라져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수배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실수배부터 하죠.